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는요, 226페이지 봅니다. 토지정책이에요. 토지정책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 과감히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1번 토지정책의 목표 X 보지 마시고요. 2번요, 토지정책의 내용 2번도 X하고 시험과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버리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요. 지역지구제는 A급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지구제 정리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의부터 보고요.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가 지역지구제 효과고요. 네 번째가 추가 제한입니다. 다섯 번째, 독점의 문제. 그럼 학개론적인 내용은요, 이것만 보시면 완벽합니다. 이상 절대 안 나와요. 다만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플러스 알파가 돼요. 이제 학개론 이외의 범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하시면 국토기획법 있죠. 여기서 용도 지역 공부하시잖아요. 용도 지역 종류 같은 거 개념들이 학교론에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법 꼼꼼히 보시면요, 얘들이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얘들도 무시 못합니다. 2차 과목 공부하시면 모두가 반영이 돼요. 자, 이 5개 목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과입니다. 얘가 가장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효과 집중하시고요. 먼저 의부터 봅니다. 용도 지역마다 효율적 이용이 목적이죠. 그래서 효율성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게 되면 형평성이 무시가 돼요. 얘가 바로 문제가 되고 단점입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지역이 있어요. 왼쪽은 상업지역이다. 오른쪽은 녹지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개발이 목적이죠. 땅값이 비싸요. 녹지지역은 보존이 목적이다. 규제가 심하죠. 땅값 떨어집니다. 자, 같이 붙어 있는데 지역 차이가 너무 심하죠. 자, 이렇게 지역과 지역 간에 너무 형평이 안 맞다. 바로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외국에서는요, TDR 제도를 활용합니다. TDR 아시죠? 개발권 양대조라고 불러요. 만약 개발권 양도제를 활용한다면요,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800%더라. 다시 말하면 10층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녹지는 규제가 심하니까 1층밖에 못 짓더라. 이러면 이제 옆에 동네와 비교하니까 이만큼을 손해를 봐요. 손해보잖아요. 9층만큼 손해를 봐요. 그런데 TDR을 인정하면 이만큼 개발권을 인정해줘요. 인정하면 이 사람은 손해 안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완할 수가 있지만 다만 TDR 제도는 현재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검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도입은 안 되었잖아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가 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의를 봤고요. 효율성이 의가 됩니다. 다음에 목적은요, 우리 교재 보시면 괄호 1번에 그대로 나와요. 목적.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밑줄입니다. 부외 외부 효과를 제거 밑줄하시고요. 부를 제거합니다. 자, 부를 제거하지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틀린 말입니다. 부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에 효가 볼게요. 효가는 우리 교재 고로 3번입니다. 효가 보시면 1번 단기 효가, 2번 장기 효가예요. 자, 단기 하니까 단기는요 수요를 움직인다, 공급을 움직인다. 수요. 장기는요 공급이죠.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본다면 어느 지역이 있는데요. 용도가 주거지역입니다. 당연히 주거지역은 처음부터 아예 공해성 공장을 못 짓게 합니다. 못 짓게 하니까 공해 문제가 처음부터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점점 쾌적하고 좋은 동네가 돼요. 동네가 점점 좋아지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공급은 증가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효과가 돼요. 여기서 공급하니까 공급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효과죠. 공급 앞에 것들은 모두가 단기 효과이다.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메모되어 있죠. 3개 묶어주고요. 요 3가지가 출제가 자꾸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비용 일정 산업이다. 즉 건축비가 일정하대요. 비용 증가 산업이다. 건축비가 상승한대요. 비용 감소 산업이다. 건축비가 하락한대요. 3가지 경우입니다. 얘는요, 우리가 2주 전에요. 부동산 시장 공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단기 균형, 장기 균형 하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3가지를 전부 다 일일이 다 그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정리를 했어요. 한 번 더 확인하자면요. 암기가 되었을 거예요. 크게 논점은 3가지인데 첫 번째 주택 가격입니다. 다음에 공급량이 나오고요. 다음에 장기 공급 곡선입니다. 먼저 공급부터 볼게요. 앞에서 답이 나왔죠.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된다.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도 공급은요. 증가예요. 공급이 일정하다, 감소한다.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모두 증가가 돼요. 다음에 가격은요. 건축비가 일정하면 그대로 가격도 일정하다. 즉 원래대로, 원래 수준입니다. 다음에 건축비가 상승하면 그만큼 가격도 상승한다. 원래 수준보다 높다는 말입니다. 건축비가 하락하면요. 가격도 하락한다. 원래 수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정, 증가, 감소 같이 움직이더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요. 항상 우리 시험은요. 요거 2개만 늘 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자꾸 묻고 또 묻더라. 그래서 건축비 하락은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고 배제하면 돼요. 2가지만 계속 묻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 공급 곡선도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되었지만 자 정리는 되었죠. 건축비가 일정하면 얘도 일정하더라. 무슨 모양? 수평선. 건축비가 증가하면요. 곡선도 증가하더라. 무슨 모양? 우상향. 건축비가 감소하면요. 곡선도 감소하더라. 무슨 모양? 우하향이 됩니다. 여기까지 연결하시면 돼요. 다음에 4번째 추가 제한입니다. 여기서 추가 제한은요. 신축을 금지하는 추가적인 제한입니다. 자, 신축 금지의 추가적인 제한. 얘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네모 아래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추가적 제한, 요목차를 말하고 얘도요. 출제가 되었어요. 언제? 12회 때 나왔습니다. 틀린다 버려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고 교재 보겠습니다. 신축 금지 추가적인 제한을 한다면 주거지역은 처음부터 공해성 공장 짓지 말라고 하면서 신축도 하지 말래요. 신축도 X가 돼요. 이러면 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축 제한하게 되면요. 얘는요. 수요와 관계돼요? 아니면 공급과 관계됩니까? 공급이죠. 그래서 신축 금지는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공급으로 넘어가자.
공급은 장기를 말이에요. 항상 장기하고만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축 금지하게 되면 공급하지 마 이 말이죠. 그래서 공급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급은 불변이 되는 거예요. 공급 불변입니다. 그럼 여기서 신축을 금지하게 되면 이 이상 이 지역은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신에 옆에 지역이 대신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옆에 동네가 대신 개발되면요. 단계는 그대로 지나갑니다. 똑같아요. 단계는 이미 앞에서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가격도 상승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으면요. 옆에 지역이 대신 개발되면 여기서 수요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수요가 빠져나가요. 수요가 빠져나가면 단계에 증가됐던 수요가 빠져나가죠. 어디까지? 원래대로요. 수요가 빠지니까 가격도 다시 내려가더라. 어디까지? 원래 수준들이에요. 그래서 단계에 올라갔던 게 공급을 증가 못 시키니까 다시 원래만큼 빠진다. 가격은 원래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증가 못 시키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원래대로. 가격도 불변, 원래 수준입니다. 원래대로 돌아와요. 따라서 우리 시험은요. 자, 신축금지 추가적인 제한이 있게 되면 장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틀린 말입니다. 상승이 아니고요. 가격은 원래만큼 원래대로 빠져버립니다. 불변입니다. 여기까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자, 독점의 문제는요. 고로 4번이죠. 지역지거지와 독점의 문제이다. 두 가지가 있죠. 1번 사전적 독점, 2번 사후적 독점입니다. 두 가지예요. 결론부터 볼까요? 1번만 보시면 돼요. 사전적 독점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한 줄만 밑줄 하시면 돼요. 부동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독점일 때 문제가 생긴대요. 여기서 사전적 독점하게 되면 얘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미 오래전부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존 토지 소유자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땅을 갖고 있으면요. 이렇게 동네가 좋아지니까 가격이 집가상승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엄청난 집가상승 이득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초과이윤이 돼요. 따라서 집가상승, 초과이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사전적 독점이지 사후적 독점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후적 독점은 이미 땅값 다 올랐잖아요. 다 오른 다음에 뒤늦게 땅을 산대요. 이런 사람은 초과이윤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윤이죠. 정상지가. 그래서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초과이윤의 문제는 바로 사전적 독점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전적 독점이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우리나라에서요. 지금은요. 세종시죠. 또 어디 있죠? 평택이죠. 예. 개발 호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예요. 또는 평택이다. 평택에 산업단지가 20개 넘어갑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엄청 많습니다. 산업단지가 한 개 수도 호재인데요. 20개가 넘어갑니다. 예. 엄청난 개발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또는 평택이다. 자, 세종시가 났으니까요. 이게 재료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현 정권, 박근혜 정부 때요. 계속 재료가 엄청 뜨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오를 만큼 올라서 먹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먹거리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 세종시와 비교합니다. 근처에 자 옥천군이 있어요. 한 15년 전만 보더라도요. 세종이나 옥천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역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외곽지에 불과해요. 그럼 이제 이 땅도 이제 자 밭이 10만 원이다. 얘도 10만 원이다.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 신간 최근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땅 투자. 나는 1억으로 1억에 100억을 벌었다. 1억 갖고 10년 만에 100억 벌었습니다. 땅 투자로요. 그분이 정 누구누구신데요. 50대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요 부산에서 땅 중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충청도 옥천으로 올라옵니다. 옥천에서 땅 중개를 합니다. 세종시 재료가 뜨기 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사무실 내고요. 우연찮게 이제 개발 재료가 있으면서 세종시 쪽에 토지를 중개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자 출발은 똑같은데요. 개발 재료가 많다 보니까 자꾸 이쪽에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을 잡으려다가 이제 옮깁니다. 옮겨요. 그래서 이미 세종시가요 여러 가지 정부기관 다 옮겨오고 시청도 다 들어서고요. 주변의 지역이 아주 자꾸 개발되잖아요. 모두가 이겁니다. 사전적 독점입니다. 예. 집가성은 엄청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외곽지에 전, 답, 땅을 삽니다. 사니까 이제 전원주택 개발되잖아요. 또 개발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매 차익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억 갖고 출발해서 불과 10년 만에요. 100억대를 법니다. 승부가 끝났잖아요. 여기서도 교훈이 뭐죠? 항상 여러분 중개하는 것도요. 지역을 따져야 됩니다. 처음에 출발은 똑같이 같이 출발했는데 자 옥천 지역과 세종 지역은요. 지금은 현장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러면 되는 지역, 개발 호지가 많은 지역, 이 지역에서 성부를 걸어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계속 중개했다면요. 평생 부자가 못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학교 가시면요. 항상 지역 판단하세요. 재료가 없는 지역이냐, 재료가 많은 지역이냐. 예. 그게 따라서 예. 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감히 여기 갔다가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먹었단 말입니다. 세종시가요. 여러분들 공법 공부하시면 도시 기본계획이 있죠. 자, 세종시 2030, 2030년 도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에 의하자면요. 자, 이때 목표로요. 인구가 80만 명이 목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 80만 명이요. 현재 2018년이요. 20만 명 훌쩍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인구의 4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세종시가 상당히 빠른 도시화율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시화 진행은요. 34%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3분의 1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시작입니다. 오를 만큼 오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먹거리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중개한다면요. 앞으로 재료가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재료가 있죠? 2024년도가 4년도입니까? 그때 되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완공이 돼요. 엄청난 재료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세종시 KTX가 연결이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교통의 중심지가 돼요. 교통망이 쫙 깔리잖아요. 게다가 외국계 대학입니다. 외국계 대학. 대학이 분교를요, 2군데가 옮겨옵니다. 유명 대학교가요. 재료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먹거리가 많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5년 올인해버리면요, 크게 먹는다. 역시 저자처럼요, 1억 갖고 30억, 50억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꼭 내가 사는 지역만 고집하지 말자. 학교 가시면 항상 지역 판단하세요. 내가 있는 지역이 옥천이냐, 세종이냐. 되는 지역에서 중개를 해야 됩니다. 되는 지역에서요. 아주 차이가 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세종시가요, 엄청난 초과윤이 있죠. 사전적으로 좀 먹거리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가로 5번입니다.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은요. 1번 보게 되면 지역 간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더라. 형평성 문제.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TDR 제도가 인정이 되고 있더라.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가로 6번입니다.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 있죠. 보완제도. 그러면 이제 항목이 4개인데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4번 보게 되면요.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 나왔잖아요. 페이지가 메모 안 되신 분들은요. 페이지를 따로 적어주면 돼요. 365페이지입니다. 요거 보시면 TDR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TDR은요. 요 페이지에서 공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지역지구제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지구제 보았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프린트 문제 볼게요. 문제 1번요. 용도 지역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 고르시오. 1번부터 6번까지죠. 모두가 기출문장입니다. 자, 우리 시험 레벨입니다. 1번, 지역지구제 목적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화를 제거하는 것이다. OX. X죠. 정의 아니고 부외 외부 효과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X. 2번, 3번, 4번 묶어주고요. 2번, 3번, 4번이 요거예요. 파란 네모요. 비용 일정 증가 산업입니다. 얘만 자꾸 묶고 있잖아요. 모두가 기출문장입니다. 2번요. 비용 불변 산업일 경우에는 불변 동그라미. 얘가 바로 비용 일정 산업이죠. 비용 일정 산업이면 주택가치는 원래 수준까지 하락한다면 옵니까? 없습니까? 자, 밑줄 아세요? 원래 수준까지 하락 밑줄. 얘가 똑같은 말로 원래 수준입니다. 원래 수준까지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자, 그림 가볍게 확인합니다. 비용 일정 산업입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2주 전에 그래프를 3개 그렸는데 이것만 그려볼게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비용 일정 산업인데요. 자, 동네가 좋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요거 수요가 증가합니다. 1번. 기억나시죠? 수요 증가 1번이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100개 증가합니다. 얘가 1번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이죠. 가격 상승했잖아요. 가격 상승했잖아요. 얘가 2번인데 가격은 상승하더라. 2번. 그럼 이제 공급을 증가시키죠. 공급 증가. 이때 건축비가 일정하다면요. 대개 건축비가 일정하면 똑같이 공급을 증가시켜준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공급도 100개 증가시켜요. 수요 증가 100개, 공급 100개 똑같이 동일하게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증가시킨다. 얘가 바로 비용 일정 산업입니다. 그러면 균형점은 빨간 점이 됩니다. 얘가 뭐죠? 단기. 얘는요, 장기. 단기, 장기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요, 상승, 하락, 불변. 공급은요, 증가했잖아요. 그림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용 불변 산업이면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상승했잖아요. 다시 이렇게 내려오더라. 해서 원래 수준까지 하락한다 이 말입니다. 예, 따라서 원래 수준까지 하락한다. 맞는 말입니다. 기출문장이 옵니다. 3번요.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일정 동그라미 일정하다면 원래 주택가치 수준 맞죠? 공급량은 증가예요? 감소예요? 공급은 무조건 증가라고 했잖아요. 감소 틀렸다. 증가입니다. X. 4번요. 정부에서 공업 및 주거기능이 혼합된 지역, 여기까지가 준주거지역이죠. 준주거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으로 토지 이용객을 변경하였다면 여기까지가 바로 지역지구제를 가리킵니다. 지역지구제. 그러면 단기에는 주택 가격은 상승, 가격 상승 맞죠? 장기적으로는 주택 건설이 비용 증가 산업이면 비용 증가 동그라미. 증가 산업이면 공급은 증가 감소, 증가 옵니다. 그래서 요 지문 3개만 보더라도 항상 비용 일정 산업과 증가 산업만 계속 반복 붙고 있잖아요. 5번요. 지역지구제 실시와 아울러서 주택의 신축을 제한한다면 나왔죠? 요거죠. 주택의 신축을 제한한다면 요 문장이잖아요. 12회 때 나온 지문입니다. 그러면 단계는 주택 가치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치 변화는 없게 됩니까? 상승합니까? 장기는 가치는 불변, 옵니다. 6번요. 특정 지역에만 용도를 지정 변경하는 것은 바로 사전적 도점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에서 문제가 된다. 어떤 문제요? 초과이윤을 말이요. 초과이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전적 독점이지 사후적 독점은 아니다. 맞죠? 옵니다. 여기까지 자 모든 지문들이 기출 문장이었습니다. 연습했고요. 다시 교재 봐요. 교재. 231페이지요. 목차 4번입니다. 토지은행제도 같은 말로 토지비축제도가 돼요. 그러면 1번 토지은행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쉬워요. 1번 의부터 보시면 토지은행 랜드뱅킹이란 자, 두 줄 밑줄합니다. 미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이때 정부는요 정확히 LH 공사를 말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LH가 미리 싸게 미개발 토지를 대량 매입하였다가 장래 토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비축된 토지를 수요자에게 비싸게 팔거나 또는 공공 개발을 하죠. 개발용으로도 자 활용합니다. 얘가 바로 토지 비축, 토지 은행 제도가 돼요. 그러니까 LH공사가 전답을 싸게 매입했다가 다시 택지 개발하게 되면요. 조금 나쁜 편은 소위 땅 장사를 하더라는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고는 있잖아요. 그리고 2번입니다. 토지 은행제도 특징, 장점과 단점인데요. 장점은요. 1번 밑줄입니다.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 보게 되면 밑줄입니다. 개발이익의 사회화는 개발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돼요. 4번도 출제되었죠. 밑줄입니다. 토지은행 자체가 싸게 매입하죠. 그러니까 소유자의 양도 의사를 전전합니다. 양도 의사를 전전하는 점에서 토지 수용은 강제 취득이죠. 당연히 강제 취득보다는 사유재산권 침해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시 뭐냐? 강하다, 틀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단점입니다. 싸게 매입하더라도 대량 매입이니까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 들어갑니다. 자, 2번 밑줄입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판매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정부가 일일이 관리입니다. 관리 동안이면 관리상 문제가 자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관리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3번요. 우리나라의 토지은행제도 근거 법률은요. 괄호 공공토지 비축 법률입니다. 2009년도 제정되었어요. 현재까지 9년째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토지은행은요. 법령규칙이죠. 법령규칙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안 나오다가 28회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작년에 어디까지 나왔느냐. 지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은행은요. 자, LH공사가 관리 운영합니다. 매입하고요. 중앙부서가 누구지? LH공사입니다. 토지주택공사입니다. 얘를 싹 지우고요. 자, 당의 지자체, 당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한다. X 들렸지? 가장 쉬운 단어가 나왔거든요. 여기까지만 나왔고요.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은 안 나왔기 때문에 상시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패스합니다. 목차 5번요. 개발이익 환수제도예요.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인접성 적어주고. 자, 무엇 때문에? 인접성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개발된대요.
개발된대. 개발되면 인접한 토지가 땅값 엄청 올라가잖아요. 얘가 바로 개발이익입니다. 이건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됩니까? 땅 가진 사람, 땅 없는 사람. 땅 가진 것도 배부른데요. 개발되니까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자체가 뭐 땅 가진 자, 안 가진 자 너무 형평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가져갑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합니다. 무엇 때문에? 인접성 때문입니다. 그래 1번요. 개발이익의 개념이다. 첫 줄,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밑줄입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 밑줄.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것이 바로 개발이익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단독 문제가 딱 2번 나왔어요. 그 2번 나온 것이 바로 2번요. 클라크의 개발이익 환수 방법 4가지. 얘가 8회 때 나왔고요. 3번요.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 얘가요. 12회 때 한 문제 나왔습니다. 각각 출제가 되었어요. 만약 앞으로 또 나온다면요. 3번에다가 힘을 주시면 돼요. 3번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출제가 됐기 때문에요. 2번과 3번 둘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클라크라는 학자가 개발이익 환수 방법을 크게 4가지로 구별합니다. 1번 초과 매수법, 2번 상쇄법, 3번 직접 부과법, 4번 토지 국유화법입니다.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초과 매수법입니다. 두 번째가 상쇄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직접 부과법입니다. 네 번째가 토지 국유화법입니다. 참고로 이 넷 중에서요. 우리나라는 바로 직접 부과법입니다. 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을 얻은 자에게 직접 부과시킨대. 뭘로요? 부담금입니다. 여러분들 공법 공부하시면요. 부담금 공부 많이 하잖아요. 수익자 부담금 들어보셨죠? 개발 부담금 들어보셨죠? 기반시설 부담금 들어보셨죠? 이런 모든 부담금이 모두가 개발이익 환수를 의미합니다. 개발이익 환수. 그래서 이 부담금 이 제도가 바로 직접 부과시킨다. 직접 부과법 우리나라 경우입니다. 요즘은요 가끔씩 문자가 와요. 부고 문자가요. 주변에 이제 강사분들 동료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집에 큰일이 생겼다 하게 되면 되게 저희들이 이동이 심하잖아요. 강의 이동상 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부의금은 계좌만 이체하고요. 이제 문자만 성의를 보내요. 부득불 강의 때문에 못 갑니다. 부의금만 보내주고요. 그런데 정말 관계가 좋으면요. 아무리 멀어도 꼭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작년 경우입니다. 제가 서울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자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광주입니다. 얼마나 멀어요. 광주. 여기서 이제 어른이 돌아가신 거예요. 마침 학교는 선생인데요. 저랑 관계가 너무 좋거든요. 예. 안 가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양안 수업 딱 마치고요. 예. 광주까지 막차 타고 내려갑니다. 와 멀어요. 그래서 도착했더니 새벽 2시 가까이 됩니다. 택시 타고 장례식장 갑니다. 예. 가서 이제 딱 갔더니 그 새벽 2시 넘었어. 예. 날씨도 추운데요. 얼마나 반가워할까요? 그 멀리서 오니까요. 막상 가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야, 참 잘했다. 힘은 들지만은요. 그 먼 길 갔어요. 근데 이제 문상 드리면서 따로 그 추운 날씨에 같이 이제 한 1시간 얘기 나누면서요. 소주 한 잔 딱 나눌 때 이 소주 한 잔이 피로를 싹 풀리게 만들더라고요. 또 따뜻한 국물이 있죠. 육개장 있잖아요. 여기다가 또 밥을 말아서 먹어요. 이때 먹는 소주, 이 국이요. 정말 피를 풀리고 맛이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 가끔씩 초상집에 가면요. 이 국을 먹잖아요. 맛이 좋아요? 맛이 없어요? 가끔씩마다 되게 맛있어요. 뭐가요? 초상집 국이요. 안기권. 초상집 국입니다. 예. 따라서 초상집 국 하게 되면요.
개발이익 환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초과 매수법입니다. 얘는 뭐냐? 말 그대로 초과해서 매수한 뒤에 초과해서 매수. 예를 들면 이만큼을 개발하면요. 10만 평을 개발하는데 당연히 인접한테는 당연히 개발이익이 생깁니다. 개발이익입니다. 이거 용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지? 초과해서 매수하다. 이만큼을 더 초과해서 매수하게 되면요. 개발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되잖아요. 얘가 초과 매수법입니다. 다음에 상세법은 뭐지? 이만큼씩이 개발된대. 문제는요. 어떤 사람이 땅을요. 이렇게 땅을 갖고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네요. 이 땅은 수용당하잖아요. 수용당하니까 결국 보상금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이 땅은요. 인접했으니까 개발이익 엄청납니다. 이럴 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주죠. 보상금을 줄 때, 너 개발이 생겼지? 요거 얘를 빼고 줄게. 보상금에서 개발을 빼고 주는 것이 바로 상세법입니다. 좀 기분 나쁜 방법이죠. 보상금 빼고 준대요. 이 논리 따르자면요. 개발에서 오히려 개발이 잘못되면 개발 손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실은요. 보태서 줘야 되겠지. 그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세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담금을 부과하더라. 직접 부과법이. 다음에 네 번째 국유화법은요. 말 그대로 이걸 전부 다 국유화 조치하자. 심하죠. 그죠? 국유화 조치. 자, 국유화법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요거 경험하실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까요?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북한 비핵화 때문이에요. 자, 이 회담이 아주 결과가 좋아지면요. 아마 예상키로는 우리나라의 통일이 좀 더 성큼 빨리 안 오겠나 싶어요. 그래서 통일이 빨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쯤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상상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 통일만 된다면 전부 다 때려치우고 보태 사들고 북한 땅 올라가겠대요. 한 땅 크게 해먹으려고요. 이것서 성부 걸려고요. 결론, 꿈도 꾸지 마세요. 돈 못 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된다면요. 틀림없어요. 이 북한 땅 전부를 어떻게 국유화 조치할 겁니다. 국유화법입니다. 투기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풀어줄 거예요. 이게 바로 국유화법입니다. 이런 선리가 있어요. 독일입니다. 독일요. 독일이 통일됐잖아요. 동독과 서독이요. 동독 땅을 전부 다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에 먹을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차라리 현실은요. 절대 북한 올라갈 생각 하지 마시고 차라리 돈 되는 세종이다, 평택이다, 제주다 여기서 한 5년만 선부 거세요. 크게 먹어야 아시겠어요. 크게 먹습니다. 여기서 크게 먹고 다시 우리 동네 와서 잘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자, 개발이익 환수 초상집국 봤고요. 다음에 그걸 3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이 파트는요. 두 가지죠. 과세적 방법과 비과세적 방법이다. 물론 묻게 되면요. 비과세적 방법을 물을 거예요. 비과세적 방법은 3번, 4번, 5번 묶어주고요. 수익자 부담금 동그라미. 또 개발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부담금은 직접 부과법 우리나라잖아요. 유혈점은요. 이런 게 출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백이 있죠. 여기다가 자 부담금은 부담금인데 개발이익 환수가 아닌 부담금 이런 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2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밀 부담금이 있어요. 또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어요. 이런 부담금은요.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다란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 고층 빌딩을 지어요.
백화점을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인구가 과밀화가 우려가 돼요. 그래서 부담금 매기더라. 자, 차들이 모이죠.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입니다. 이렇게 매기는 부담금은요. 개별의 환수와 거리가 멀다는 말입니다. 하면은요. 개별의 환수가 아니고 뭐라고 부를까? 얘는 개별의 환수 목적이 아니고 세금 거두자 과세 기능입니다. 조세 기능이죠. 세금 거두자 조세 기능입니다. 세금 거두는 거예요. 따라서 12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밀 부담금은 개발액의 한 환수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다. 틀렸습니다. 조세 기능입니다. 자, 5번 아래에다가 추가로 메모합니다. 6번 적어주고 6번 적어주고 공영개발. 택지 공영개발은 공적 주체가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액은 저절로 환수가 돼요. 7번 적어주고 자, 앞서서 공부했죠. 토지은행제도 적어줘. 토지은행제도. LG공사가 토지를 대량 싸게 매입하니까 개발액은 저절로 환수가 돼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나라의 개발액 환수 예가 됩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X하고요. 시험과 무관합니다. 버리시고요. 다음 페이지 7번요. 자, 7번. 우리나라의 정책의 전기과정 7번도 X하세요. 안 봐도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여기까지가 토지 정책이었고요. 자, 목차 04번 넘어갑니다. 주택 정책. 주택 정책은요, 주로 두 문제가 세게 나와요. 잘 나와요.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 과감히 버리세요. 1번 X, 목표 버리시고요. 한 장 넘겨서요. 2번도 X, 주택 정책 내용 시험과 무관합니다. 버리시고요. 그러나 다음 페이지 있죠. 3번요. 임대주택 정책은 99%가 아니고 100% 출제돼요. 무조건 출제됩니다.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어요. 한 문제 필수, 두 문제도 잘 나오더라. 반드시 나옵니다. 흐름은 보게 되면 1번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박스에 있죠. 분양가 규제. 이것도 중요하고요. 한 장 넘겨서요. 걸어 2번요. 임대료 보조. 한 장 넘겨서 걸어 3번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여기까지가 임대주택 정책이고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걸어 1번에 있죠. 임대료 규제하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 분양가 규제. 이 두 가지가 원리가 똑같아요. 같은 원리가 되고요. 이에 대한 내용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